7살 지우가 남긴 한마디는 어머니 은주의 세상을 산산이 무너뜨렸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겨우 7살 된 내가. 은주의 목소리는 절규와 통곡 사이를 오갔다. 병실은 차갑게 밝은 불빛 아래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끝없는 어둠 속처럼 느껴졌다. 침대 옆 심장 모니터의 삑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그 규칙적인 울림조차도 위태롭게 들렸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끌어안았다. 작은 손등 위에 눈물이 흘러내려 맺혔다. 눈앞에는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지우가 남긴 편지였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눌러쓴 글씨. 글자마다 번져 있는 작은 얼룩이 눈물 자국이라는 걸 은주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은주의 다리는 힘을 잃고 무너졌다. 병실 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녀는 그 차가움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목이 찢어져라 울부짖으며 그녀는 하늘을 향해 절규했다. 하느님, 제발 제 아이한테 그런 생각을 왜 주셨어요? 통곡은 밤을 찢고 흘러나갔다. 복도를 지나 다른 병실로 번져갔지만 은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순간 세상에 그녀와 딸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아침 교실은 평화로웠다. 햇살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공책 위에 맑은 빛을 흩뿌렸다. 아이들은 분주히 떠들었고 분필 가루가 공기 중에 희미하게 흩날렸다. 지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연필로 별을 그리고 있었다. 5 꼭지점을 하나하나 이어 붙이는 손길은 어딘가 서툴렀지만 그만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쉬는 종이 울렸다. 친구들은 운동장으로 달려나갔다. 발자국 소리,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교실엔 잠시 고요가 깃들었다. 지우는 연필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운동장 위에 번지는 햇빛이 눈부셨다.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 축구공을 차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 순간 지우의 눈이 흔들렸다. 어지럼증이 몰려왔고 손에서 연필이 미끄러졌다. 바닥으로 굴러간 연필 끝이 부러지며 소리를 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고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다. 친구들의 비명이 교실을 울렸다. 선생님, 지우가 쓰러졌어요. 병원. 복도 끝까지 늘어선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깜빡였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은주는 2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렸다. 의사들은 검사 결과를 놓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즉시 항암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의 표정 속에서 희망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은주는 의사의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시한부라는 말씀이신가요? 의사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 침대에 누운 지우는 창백했지만 여전히 엄마를 보며 웃으려 했다. 은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지우야. 곧 나을 거야. 조금만 참으면 다시 학교도 가고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어. 지우는 잠시 엄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왜 의사 아저씨는 울 것처럼 말했어? 순수한 질문은 은주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밤이 되었다. 병실 창밖으로 별빛이 스며들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려 은주에게 물었다.
엄마, 하늘의 별이 왜 저렇게 반짝여? 은주는 눈물이 차올라 잠시 말문이 막혔다. 간신히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그런 거 아닐까? 사랑하는 마음이 모이면 별처럼 빛나게 되는 거지. 지우는 가슴께를 조용히 쥐며 속삭였다. 그럼 내 마음도 누군가한테 가줄 수 있겠네. 은주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슴속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민호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평범하지 않았다. 심장이 남들처럼 고르게 뛰지 않았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많은 기계와 튜브가 그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작은 가슴에는 늘 정극이 붙어 있었고 그의 곁에는 삑삑거리는 모니터와 산소 튜브가 자리했다. 의사들은 선영에게 차갑게 설명했다. 이 아이는 심장 이식 없이는 오래 살기 어렵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선영은 그 말을 수십 번 되뇌며 눈물을 삼켰다. 꼭 나타날 거예요. 꼭. 그녀는 매일 밤 아이의 옆에서 두 손을 모았다. 민호는 또래 친구들처럼 놀이터를 달릴 수도 학교에 갈 수도 없었다. 병실이 곧 세상이었고 창문 너머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놀이였다. 하지만 민호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작은 색연필을 쥐고 그림을 그렸다. 가슴 모양, 별 모양, 배 모양. 무엇이든 그려 색을 칠했다. 그의 그림 속 세상은 언제나 밝았다. 지우가 처음 놀이방에 들어갔을 때 민호는 작은 의자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공책 위에는 심장 모양 두 개가 그려져 있었다. 하나는 빨간색, 다른 하나는 노란색이었다. 민호는 지우를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손님이 나타난 것처럼 반가워했다. 이거 두 개야. 지우는 다가가 고개를 갸웃했다. 두 개? 민호는 종이를 들어 보이며 대답했다. 하나는 나, 하나는 친구. 그 단순한 말에 지우의 입술이 천천히 말려 올라갔다. 친구가 있어? 민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작게 대답했다. 없어. 근데 있으면 좋겠어.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지우의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해졌다. 그럼 내가 내 친구 해줄게. 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병실의 차가운 공기를 조금이나마 녹이는 듯했다. 그날부터 두 아이는 함께 놀이방에 앉았다. 색종이를 접어 별을 만들고 종이배를 접어 손바닥 위에서 띄웠다. 지우는 파란 별을 접으며 말했다. 내 별은 제일 반짝여. 민호는 노란 배를 들어 올리며 대답했다. 내 배는 제일 빨라. 서로의 자랑은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그 안에는 아이들만의 순수한 기쁨이 있었다. 웃음이 병실 복도 끝까지 번졌다. 그러나 민호의 몸은 여전히 위태로웠다. 놀이방에서 웃다가도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럴 때마다 선영은 허겁지겁 달려와 아이를 끌어안았다. 지우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느 날 민호가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엄마가 말했어. 내 심장이 잘못 뛴대. 그래서 다른 심장이 필요하대. 그 말은 공기 속에 흩어지며 허공에 걸렸다. 지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나 곧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아이답게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필요한 건 이미 충분히 들은 셈이었다. 두 엄마 은주와 선영은
복도에서 자주 마주쳤다. 은주는 딸의 상태를 감추려 애썼지만 지우의 창백한 얼굴은 모든 걸 드러내고 있었다. 선영은 하루에도 수십 번 기도를 했다. 제발 기증자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적처럼 소식이 왔다.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었다. 선영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살 수 있어. 우리 민호가 살 수 있어.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기증자의 가족이 막판에 마음을 바꾼 것이다. 자식을 보내는 것도 고통인데 심장을 내어줄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벽이 가로막았다. 선영은 복도 한가운데서 주저앉았다. 왜 우리 민호한테만 그녀는 가슴을 치며 울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 역시 지우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은주는 지우의 머리맡에 앉았다. 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이불을 끌어안고 있었다. 엄마, 민호는 꼭 살아야 해. 그치?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가슴 속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감정이 엇갈렸다. 자신의 아이를 잃고 싶지 않은 절망과 다른 아이가 살아야 한다는 연민. 그 감정은 그녀의 영혼을 찢어 놓았다. 지우와 민호는 여전히 함께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점점 더 짧아졌다. 지우는 놀이방까지 가는 길에 자주 숨을 고르며 멈춰섰다. 민호는 그런 지우의 손을 잡아주었다. 두 아이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었고 서로의 세상 전부가 되어갔다. 시간은 아이 편에 서지 않았다. 지우의 병세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처음에는 교실에서 쓰러진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이제는 매일의 작은 움직임마저 버겁게 만들었다. 잠깐 앉아 그림을 그리던 손이 자주 떨렸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졌다. 항암 치료는 가혹했고 지우의 작은 몸은 그 무게를 고스란히 견뎌야 했다. 베갯잎 위에는 머리카락이 하루가 다르게 빠져 쌓였다. 은주는 몰래 베개를 털어내며 애써 웃었다. 괜찮아. 머리가 짧으면 여름에 시원하지. 지우는 작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모아 동그랗게 뭉치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거 눈사람 머리카락 같지? 하지만 그 말 끝에 이어진 기침은 피와 함께 터져 나왔다. 은주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아이의 등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삼켰다. 민호 역시 위태로웠다. 지우와 함께 색종이를 접다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져 쓰러지듯 의자에 기대곤 했다. 그럴 때마다 선영은 허겁지겁 달려와 아이를 끌어안았다. 지우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호야, 괜찮아? 민호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내 심장이 잠깐 쉬고 싶었나 봐. 아이의 대답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체념이 스며 있었다. 어느 날 민호에게 다시 기증자 소식이 들려왔다. 선영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드디어. 하지만 이번에도 기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기증자의 상태가 갑작스레 악화되며 수술이 무산된 것이다. 선영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왜 우리 아이한테만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은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차마 다가가지 못했다. 자신의 아이 지우 또한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서로 다른 감정이 충돌하는 걸 느꼈다.
내 아이를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과 다른 아이도 살았으면 좋겠다는 연민. 그 두 감정은 은주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지우는 점점 놀이방에 나가는 횟수가 줄었다. 몸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민호가 병실로 찾아왔다. 작은 손에 접은 별을 하나 들고 이거 누나 거야. 내가 만들었어. 지우는 힘없이 웃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내 별이 또 하나 늘었네. 지우의 침대 머리맡에는 어느새 민호가 접어온 별들이 수북하게 쌓였다. 색종이의 파랑, 노랑, 분홍이 뒤섞여 작은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지우는 그것들을 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다. 내 방 안에 하늘이 생겼다. 밤이 되면 지우는 종종 은주에게 속삭였다. 엄마, 민호는 꼭 살아야 해. 그치? 은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차올라 목이 막혔다.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은주는 지우의 눈빛에서 아이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러나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어느 날 지우는 놀이방 책장에서 낡은 동화책을 꺼냈다. 표지는 헤어졌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책 속 이야기는 나무와 소년에 관한 것이었다. 소년이 자라며 원할 때마다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가지를, 줄기를 내어주었다. 마지막에는 남은 그루터기마저 내어주었다. 지우는 책을 덮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나무는 왜 아프지 않았을까? 그 말은 공기 중에 머물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속에는 답이 이미 싹트고 있었다. 사랑하는 걸 위해서라면 아픔조차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지우는 그림일기를 펼쳤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한 줄 한 줄 눌러 적었다. 민호야, 내가 없어도 넌 꼭 살아야 해. 내가 내 안에서 심장으로 뛰면 우리는 같이 있는 거야. 내 심장을 내게 주고 싶어. 그러면 나는 엄마 옆에서도, 내 옆에서도 계속 살아있을 수 있어. 글씨 옆에는 별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종이 위에는 작은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다. 지우는 그 페이지를 조심스레 접어 가방 속에 숨겼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그러나 언젠가는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침 햇살이 병실 커튼 틈새로 스며들던 어느 날 은주는 지우의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안에서 낡은 공책이 손끝에 닿았다. 지우가 늘 끄적이던 그림일기였다. 평소와 다르지 않게 별 그림과 색연필 자국들이 가득했지만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은주의 손이 멈췄다. 거기엔 접힌 봉투가 붙어 있었다. 조그맣고 하얀 봉투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민호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은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서 한 장의 종이가 나왔다. 아이의 글씨가, 아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민호야, 내가 없어도 넌 꼭 살아야 해. 내가 내 안에서 심장으로 뛰면 우리는 같이 있는 거야. 내 심장을 내게 주고 싶어? 그러면 나는 엄마 옆에서도, 내 옆에서도 계속 살아있을 수 있어. 순간 은주의 눈앞이 흔들렸다. 종이가 바닥으로 미끄러졌고 그녀는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안 돼, 지우야. 안 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녀의 울음소리는 병실 벽을 타고 번졌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은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두 손으로 종이를 움켜쥔 채 가슴에 끌어안고 오열했다.
지우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힘없이 눈을 뜬 아이는 엄마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괜찮다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쓴 줄 알아? 겨우 7살짜리 내가. 은주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지우는 잠시 엄마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뺨을 어루만졌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 나 혼자가 아니니까. 은주는 아이의 손길에 얼굴을 묻으며 울었다. 아니야, 넌 아직 나랑 있어야 해. 학교도 가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하고, 아직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우는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나 다 했어. 나 친구도 생겼고, 별도 많이 만들었고, 엄마랑도 오래 있었잖아. 그 말은 은주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다. 그날 저녁 은주는 병실 복도 끝 의자에 홀로 앉았다. 두 손에 편지를 쥐고 한참 동안 바라봤다. 글씨마다 지우의 숨결이 느껴졌다. 그때 선영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은주 씨 무슨 일 있어요? 은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눈가가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내 딸이 민호한테 심장을 주고 싶다고 했어. 선영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 아이가 그런 결심을 했다고요? 은주는 편지를 꼭 쥔 채 흐느꼈다. 애가 겨우 7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어떻게 해? 선영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은주의 손을 잡았다. 지우는 정말 천사가 많네요. 저 같은 엄마한테는 너무 큰 빚이에요. 은주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다. 두 엄마의 손이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듯 꼭 잡혀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지우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별을 바라봤다. 머리맡에는 민호가 접어준 별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아이는 가늘게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내일은 별이 더 많이 보일까? 은주는 그 옆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일은 더 많이 보일 거야.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다른 대답이 떠올랐다. 내일은 내가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 은주는 다시 눈물이 차올랐지만 아이의 눈빛 앞에서는 끝내 울음을 삼켰다. 아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아침 햇살이 병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창밖 하늘은 유난히 맑았지만 은주의 마음은 이미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지우의 호흡은 전날보다 훨씬 가벼워졌다. 얕은 바람처럼 들락거리며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약해졌다. 은주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우야, 조금만 더 버티자. 엄마가 옆에 있잖아. 지우는 힘겹게 눈을 떴다. 창백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엄마 나 무섭지 않아. 내가 가도 민호가 살아있으면 나도 같이 있는 거니까. 은주의 눈물이 쏟아졌다. 아니야, 넌 아직 나랑 있어야 해. 은주는 흐느낌 속에서 아이를 끌어안았다. 사랑해, 지우야. 엄마는 널 끝까지 사랑해. 지우는 마지막 힘을 모아 대답했다. 엄마 나도 사랑해. 심장 모니터의 파형이 불안하게 흔들리다가 길게 울렸다. 삑. 은주의 절규가 병실을 찢었다. 안 돼. 제발 돌아와, 지우야. 그러나 아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작은 손은 은주의 품 안에서 점점 차가워졌다. 곧바로 의료진이 병실로 들어왔다. 의사들은 짧게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식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서 아이를 놓아야 한다는 건 지옥 같은 일이었지만 지우가 남긴 편지를 떠올리자 더는 막을 수 없었다. 제발 지우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민호를 살려주세요. 병원 다른 쪽 복도는 분주했다. 수술팀이 이미 대기 중이었고 냉각 장치와 보관 용기가 준비됐다. 지우의 심장은 신속히 이식 준비에 들어갔다. 그 시각 민호는 수술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취 시작합니다. 선영은 수술실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렸다. 하느님, 제발 제 아이가 이 기적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수술실 안은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지우의 심장이 조심스럽게 민호의 가슴 안으로 옮겨졌다. 의료진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였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한참의 정적 끝에 의사 중 한 명이 외쳤다. 맥박 잡힙니다. 심장 모니터에 다시 파형이 그려졌다. 쉬둥, 쉬둥.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순간 수술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수술실 문 앞에서 기다리던 선영은 그 소식을 듣고 무너졌다. 살았다, 우리 아이가 살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단순한 기쁨만이 아니었다. 다른 아이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주는 지우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품에서 놓은 딸의 차가워진 손을 다시 끌어안고 그 곁에서 흐느꼈다. 눈물에 젖은 손에는 여전히 지우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지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내가. 그녀의 울음은 끝이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일렁였다. 아이의 마지막 소망이 이제 누군가의 가슴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 그날 병원의 두 복도는 서로 다른 울음으로 가득했다. 한쪽은 아이를 잃은 슬픔, 다른 한쪽은 아이를 살린 기적 속의 죄책감. 그러나 두 울음은 결국 같은 빛깔의 눈물로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다. 병원 복도 끝, 흰 벽 사이로 두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번졌다. 은주는 지우의 빈 침대 곁에 앉아 아이의 편지를 품에 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끝은 여전히 차가워진 지우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반대편 복도에서 수술을 마치고 나온 선영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선영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은주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은주 씨,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에 쥔 편지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선영은 흐느끼며 말했다. 내 아이가 살았다는 게 기쁘면서도 동시에 너무 죄송해요. 지우가 없는데 제 아이가 웃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은주의 입술이 떨리며 간신히 목소리가 나왔다. 지우는 원했어요. 그 아이가 살아가길. 내 딸은 그렇게 하고 싶었대요. 말을 이어가는 동안 은주의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그러니 민호가 살아가는 건 지우가 살아가는 거나 다름없어요. 두 어머니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복도 한가운데서 울음을 터뜨리며 서로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 울음에는 슬픔과 감사, 죄책감과 위로가 모두 뒤섞여 있었다. 며칠 뒤 민호는 회복 병동으로 옮겨졌다. 아직 몸은 약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규칙적인 박동이 힘차게 이어지고 있었다. 아이는 손을 가슴께에 얹으며 속삭였다. 지우 누나 들리지? 누나 지금 내 안에서 뛰고 있지? 그의 눈동자는 반짝였다.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며 민호는 작게 웃었다. 나 혼자 뛰는 게 아니야. 누나랑 같이 뛰는 거야. 은주는 지우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민호가 접어준 별들을 발견했다. 파랑, 노랑, 분홍 수십 개의 별이 한 상자 가득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 별들을 창가에 걸어두었다. 밤이 되자 병실안은 작은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은주는 창밖의 별빛과 아이가 남긴 종이별들을 동시에 바라보았다. 두 빛은 똑같이 따뜻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지우야, 내 마음은 여전히 빛나고 있어. 그리고 그 빛은 다른 아이를 살리고 있단다. 몇 달 후, 봄바람이 불던 날, 민호는 놀이터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곧 아이답게 신나게 달렸다. 숨이 차올라 멈춘 그는 본능처럼 가슴께를 눌렀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외쳤다. 지우 누나, 나랑 같이 뛰는 거지? 잔디밭 위를 스쳐간 바람이 대답처럼 불어왔다. 아이는 두 팔을 벌리며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의 웃음 속에 또 다른 아이의 존재가 함께 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은주는 집 창문을 열고 별빛을 바라봤다. 하늘에는 수많은 작은 빛들이 반짝였다. 그녀는 가슴께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지우야, 엄마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 내가 떠난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은주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처음과는 달랐다. 슬픔 속에 희망이 섞여 있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 아이가 남긴 짧은 편지, 그 안의 고백은 또 다른 아이의 가슴에서 새로운 박동이 되어 울리고 있다. 별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다. 오늘도 누군가는 가슴 속에서, 누군가는 하늘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